안녕하세요. 아프로기터입니다. 오늘은 연료전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부터 해서 일반 가정집에 보일러와 발전기용으로 설치도 가능하고 도심과 시골에 발전용으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파주 원룡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소외지역 연료전지 발전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설 명절 때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AS 받는데 약 한 2주가 걸렸어요. 그래서 늦게 업데이트 되어서 죄송합니다. 2022년, 즉 내년부터죠.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인 HPS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전에는 RPS와 HPS가 한지목 두 가족처럼 같이 있었거든요. 태양광과 풍력, 지열, 수열과 연료전지가 같이 있는 RPS 제도의 연료전지가 같이 적용받다가 2022년부터는 RPS 제도와 함께 HPS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2020년에 148MW, 21년에는 300MW인데 23년에는 400MW, 30년에는 2.6GW 급격하게 증가하죠. 2040년에는 8GW로 20년간에 약 한 25조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량 중에서 연료전지의 비중이 2020년에 15.3%인데 30년에는 26%로 급격하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연료전지는 뭐냐? 천연가스나 CH4 메탄을 연료로 개질해서 얻어진 수소를 주 연료로 해서 산소와 화학 반응하였을 때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시켜 높은 발전 효율 약 한 50%와 삭스, 낙스, 유해 성분 배출이 적은 발전 시스템입니다. 즉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성은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전기와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서 효율이 좋고 소음이나 매연 없는 친환경 발전에서 수소 전기차가 친환경 발전차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도심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거죠. 소음이나 매연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에너지원입니다. 석탄 화력이나 가스터빈 같은 경우가 전기 효율이 약 한 30% 정도 되거든요. 이 사진이 도청 신청사에 설치된 연료전지 60kW짜리입니다. 롯데캐슬 아파트에도 100kW짜리 연료전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번 구성은 크게 보면 계질기, 즉 연료 계지장치, 연료전지의 본체인 스택이 있고 전력 변환기에서 인버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연료 계지장치란 뭐냐? LNG로부터 연료전지가 요구하는 수소를 제조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를 제조하는 장치가 계질기, 즉 연료 계지장치다. 두 번째, 연료전지 본체, 요게 스택이라 하는데 요게 주 핵심 본체죠. 연료 계지장치에서 들어오는 수소하고 공기 중에 산소로 해서 DC와 열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열 같은 경우는 온수로 쓰고 전기는 인버터를 거쳐서 교류 발전하는 거거든요. 수소 산화와 산소하는 반응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게 연료전지 본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전지 본체 스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수소가 들어오는 부분이 마이너스인 거죠. 수소가스 같은 경우는 1에서 약 한 10파 정도 고압으로 보내집니다. 수소가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고, 즉 산화극이 됩니다. 산소가 스며드는 곳이 플러스극, 하는극이 되면서 수소와 산소의 산화하는 반응식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연료전지 본체를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수소가 주입되고 수소가 나가는 거고, 그 분리판 있고 수소가 들어가고 공기가 주입되고, 그래서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거. 연료전지 본체 10kW짜리입니다. 4번이 특징이, 첫 번째 보면 장점이 뭐냐?
에너지 변환 효율이 약 한 50% 높고 폐열까지 이용할 때 약 한 80%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위 출력당의 부피가 작은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가 1메가와트당 발전소 건설 필요 면적이 180m 제곱이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2만, 풍력이 약 한 4만 정도가 필요한 반면에 작은 면적에 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대기 오염과 소음, 진동이 없어서 수용가 근처에 설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파트 내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일반 가정집에도 1kW짜리부터 해서 10kW까지 일반 가정집에도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필요한 전력량에 맞추어서 모듈 수를 증감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발전 규모에 융통성 있게 대응도 가능하고 부하 조정이 용이하고 저부하에서도 발전의 저하가 적고 원자력이나 화력의 대체 전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 발전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아직 수소 생산 비용이 높아서 그런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가 발전 단가가 약 한 250원에서 한 400원 정도까지 되거든요. 이게 200원 이하가 되어야지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가 120원 정도고 풍력이 한 90원 정도. 스택 등의 시스템 가격이 매우 비싸거든요. 이게 수소 연료 전지차의 원가 구조인데 보통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 배터리가 최고 비싸다고 하잖아요. 연료 전지 스택이 40%를 차지하면서 더 비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택의 원가 구조는 보면 백금과 양극판이 약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부하 변동에 따른 반응 속도가 느린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종류를 보면 기술 발전 단계는 보면 AFC부터 해서 PAFC, MCFC, SOFC 이쪽 이렇게 기술 발전 단계가 SOFC가 최고 효율도 좋고 대용량 발전도 가능하고 이동용도 가능해서 SOFC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저온형 연료전지에서 AFC와 PAFC가 있는데 AFC 같은 경우가 1965년 미국의 로켓 제미니 5호에 적재되면서부터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각광받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온형 휴대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과의 가격과 휴대성, 편의성 등으로 앞으로 휴대시장 전원을 주도하기 위해서 전원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알카리 같은 경우가 AFC, 알카라인 푸셀, FC라는 거는 풀셀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인산염은 PAFC, 용융탄산염은 MCFC, 고체 산화물형 SOFC, 솔리드 옥사이드 사용하는 거고, 저온형 휴대용 연료전지는 PMFC를 PEMFC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직접 메탄올을 이용하는 게 DMFC 이렇게 있습니다. 전해질 같은 경우는 알카리니까 알카리, 인산형 같은 경우는 인산염을 사용하고 용융탄산염은 탄산염을 사용하고 고체 산화물형은 세라믹을 사용하면서 동작 온도가 저온형 같은 경우는 100도씨 이하, 220도씨 이하가 있고 고온형의 MCFC 같은 경우가 650, SOFC 같은 경우는 1200 이하인데 고열을 이용해서 난방까지도 이용한 겁니다. 휴대용 연료전지에서는 전해지 같은 경우가 이온 교환막과 이온 교환막을 이용하고 동작 온도 같은 경우가 80도씨 이하인 거고 효율 같은 경우가 알카리가 85, 인산염 같은 경우 70, 용융탄산 80이고 고체 산화물염 같은 경우가 85%죠. 효율이 좋기 때문에 SOFC가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용도 같은 경우도 알카리 같은 경우는 우주발사체 전원을 이용했고 인산염 같은 경우는 중형 건물, 용융탄산염 MCFC 같은 경우가 중대형 건물이나 대규모 발전 같은 경우가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SOFC 같은 경우도 중대용량 발전에도 가능한 거고 외부에 연료 개지 장치가 있어야 되느냐 AFC 같은 하고 PAFC 같은 경우 있어야 되고 MCFC와 SOFC는 연료 개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저온형 휴대용 연료 장비 같은 경우도 연료 개지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보면 연료전지 종류별 응용하는 거는 제가 정치형에서 가만히 있는 거, 발전용으로는 PAFC, MCFC, SOFC. SOFC 같은 경우가 휴대용, 소용량 빼고는 다 거의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정체 같은 주택이나 건물용 같은 경우도 SOFC가 가능하고, 요게 이제 보통 주택용으로는 PEMFC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송용 같은 경우는 차량용으로도 SOFC가 가능하고, PEMFC도 가능하고, 선박용 같은 경우도 SOFC가 가능한 겁니다. 휴대용 같은 경우는 SOFC가 좀 큰 거에는 가능한데, 소용량에서는 PEMFC하고 DMFC가 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X4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한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저희는 수험생이니까 심플하게 X 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부터 HPS 제도가 실시되면서 연료전지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앞으로 규태였습니다.